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사실 되게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되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엄청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극 중에 나오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닌 그 극 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월간 낭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Q&A는 다른 월간 낭독 때와 다르게 조금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오늘 보셨던 낭독 공연을 바탕으로도 좋고 그 극중 인물이어도 좋고 아니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도 좋고 그냥 느끼시는 감정 아니면 드시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시간이 뭐 꼭 어떤 답을 원하거나 이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껴졌던 감정들을 우리가 함께 그냥 공유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느낌이셨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공연이 4회차인데 이 질문을 지금 답이 안 올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우선 이번 작품을 선택을 하고 연출과 기획을 맡아주신 우리 효서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네. 저는 이제 이 월간 낭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을 딱 읽었을 때 아, 이거 진짜 말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책이 굉장히 화제가 깊고 이야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책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이게 화제의 책이 아닌 되게 인물의 중심에 대한 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와닿았던 글 중에 딱 두 마디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 이 대사 하나와,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약간 울컥울컥 하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 대사가 전 결혼도 안 했는데 이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인데도 이게 제 가까이에 있는 어떤 언니한테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말문이 탁 막히는 거 있잖아요. 만약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체 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한 단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원래 다 TV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 언니 이렇게 말해줄 수도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은 이게 과연 이들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게 들었고, 그럼 이들의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크게 이 사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래서 질문이 들었던 게 궁금했던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럼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에 대한 게 이 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딱 받고 다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하자면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들 왜 이러지? 생각이 다들 공감되시는 상황인 거라 이렇게 다들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는지 용기 있게.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와주실 우리 승희 선생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저희 생각은 아까 그 공원에 있던 남자들이 아이가 잠든 유모차를 들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그거를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지 그 김지영 씨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아 노동과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면은 되게 별일 아닌 걸 하는 것처럼 노는 거, 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한테 뭔가 금장식이라도 달려있으면은 와, 저 사람은 저렇게 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라도 생각을 할 텐데 사회적으로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뭔가 돈으로 전환했을 때 가치가 뭐 3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게 만약에 딱 박혀 있으면은 그래서 가정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뭐 위약 그 사람 받아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배상금 기본이 3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저 그 카페 제가 김지영 책을 일부러 안 읽었어요. 왜냐면 너무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네. 발췌도 많이 나오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이거 읽으면 정말 기분이 정말 더러워지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게 돼서 피하던 거를 피할 수 없게 피할 수 되었다. 없게 되었다. 혹시 뭐 승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혹은 그냥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아니더라도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또 뭐 상반된 생각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공감을 한다 하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딸을 낳고 기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어떤 사회적인 한국 사회가 가진 그런 구조적인 문제, 남성의 지배적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 어떤 의식 수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하지 마. 결론은 그거예요. 왜냐면 변하지 않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변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여전히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이 부담 지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야 네가 능력 있으면 결혼하지 마. 만약 결혼하고 싶으면 나가다.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사실 근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남성들이 제가 안 올렸어요. 한국의 남성들이 워낙 사실은 워낙 불교적인 그 사고방식이 워낙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변화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사실은 아주 극단적이죠. 사실은 해라 말아도 사실은 부모가 이렇게 권유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도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듣다 보니. 공감이 되는 말이고 곡 중에서 김지영 씨의 남편이 정말 요즘 세대의 그런 남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모든 걸 이해하고 나도 너만큼 희생한다는 것을 작은 소리로나마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무런 희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겠지만은 분명히 회사를 핑계대면서 핑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잦은 야근과 회식과 이런 것들을 본인은 충실해야 된다는 말로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진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끙끙 앓고 남편한테 계속 투덜거리고 나는 이미 투덜이가 되어가지고 있고 남편한테는 그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에 놓여있는 육아를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부딪혔을 때 나왔었을 때 부딪히는 또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싫어요. 그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 남편들이. 왜요? 왜 친절하게? 좀 뭔가 대안 없이 굉장히 다독거려 주듯이 얘기하는 그런 남편들이 너무 싫어요. 자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뭔가 진짜 실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하지 않고 자기 것은 다 챙겨가는 그런 그런 친절함이 그런 친절함이 싫어요. 근데 그 시대적 아픔이죠. 시대적 아픔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여성의 사회 진출은 사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한 건 스마트폰보다는 세탁기의 등장이잖아요. 그 전에는 여성들은 다 세탁만 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육아하고 세탁하고.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탁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성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전에는 비교하지 않았는데 이제 비교하게 되고 그게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여기서 있는데 사실 저는 여성분들한테 너무 저는 이 책을 사실 이게 그 유명해지기 전에 서점에서 읽었는데 너무 재미없게 읽었어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냥 다 현상이 사회적 현상을 너무 뻔하게 다 쓰여 있어서 이게 왜 어떤 재미가 있지? 이게 왜 이슈가 나중에 이슈가 되고 나서는 왜 이슈가 됐지? 그런 생각도 있고 그 이제 남성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사회적인 아픔이라고밖에 지금 변명을 못하는 부분이 저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도 저희 아버지도 가부장적이시고 제사를 지냈던 부분이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되게 열려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다 둘씩 낳았어요, 애들을. 근데 제 친구들의 가정을 보면 다 부인이 육아를 감당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제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성의 사회 진출 제가 제일 또 3년 전인가 2년 전에 소개팅을 한 게 제일 마지막 소개팅인데 너무 착하신 분하고 소개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성품이 여성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배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약간 횡설수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아픔이다. 이 책의 주인공 가족들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입체적으로. 예, 저희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는 것도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부탁하고 어저께 집안일을 다 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대원 씨라는 분이 쓰는 언어, 도와줄게라는 언어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살았던 세대에서부터 본받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서 도대체 이 빠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서 한 몇 년 차이 나는 후배하고도 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나 여자나 원래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해 가면서 결혼하면서 너의 일, 나의 일, 그리고 뭐 집안일을 같이 생각하고자 가부장적이다, 유교문화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답습한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부분에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꽉 들어가 있으면 약한 부분에서 터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약자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풍선이 터지는 원리랑 비슷할 거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빠도 집안일을 이만큼 한다고 보여준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나는 빨리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집에 와서 집안일 별로 안 하고 쉬잖아. 그러더라고요.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더 많이 왜냐면 저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와서 나머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출근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바꿨어요, 시간을. 그랬더니 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자가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서 부인이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저희 집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부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다 결론이 나서 제가 나쁜 남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달 전서부터는 나쁘게 얘기를 하고요. 부인이 막 화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저는 나와서 운동장이나 뭐 이런 데 막 저도 지금 변화를 겪고 해치고 있는 중이라서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나름 해결책을 정리 좀 해주시면 네네. 생각되는 거 싶고. 저는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둘째 언니가 부산에 사는데 저희 조카는 학교 선생이고 우리 조카가 만나는 남친은 사회복지사래요. 근데 우리 언니는 가정주부고요. 우리 조카가 제일 부러워하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먹고 사는 맘충. 저희 형부는 현재 교장이에요. 근데 뭘 걱정이냐?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이 의식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우리 형부나 우리 언니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래도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등학교 교장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내 딸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지. 남자친구보다. 사위가 될 애보다는. 그래서 그 사위가 될 애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각자에게 다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남자친구를 데려갔는데 나는 박사야.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어느 학교 교수하고 있는데 내 남친은 중학교 나왔어. 이 사람을 제 남자 미래의 신랑감으로 집에서 저희를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여기가 박사고 나는 중학교 나왔어. 근데 그러면은 이 시댁에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남자는 그냥 대학 나오면 여자는 고등학교 나오면 돼. 그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지배적인 것들이 이런 거를 전 양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내 집에서 애기 낳고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하지만 여자들 스스로가 여기 미혼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디 나가서 선보라 그럴 때 고등학교 나온 남자라고 선 보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 대학교를 나왔어도 고등학교 나온 여자야 예뻐? 예뻐? 먼저 물어보고 예뻐? 오케이 선을 본다는 거지. 근데 여자는 자기가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온 남자인데 선보라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대학 나왔는데 어디 고등학교 나왔는데 찍어다 붙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의식구조부터 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래야지만 육아를 할 때도 그래서 둘이서 공동 육아를 할 때 보편적으로 여자가 집에서 쉬잖아요. 왜? 남자가 돈 더 많이 벌어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남자가 육아를 하면은 다 우리 시선이 어때요? 실업자? 잘렸나? 취직을 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저 사람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취직을 하고서는 양육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언니한테 언니 동생도 사회복지사잖아. 어때? 그냥 버는 것만큼 쓰면 되지. 그리고 혹시 알아? 남자가 육아가 취미야. 그럼 얘가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세리가 나와서 돈 벌면 되지. 학교 선생은 좀 더 돈 많이 버니까 그러면 되지. 왜 꼭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자가 집에서 애들 키워야 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봐.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겠어?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내 남편이 물론 지금 꼭 결혼을 해야만 육아를 하는 거는 아닌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위험 부모라고 하는 그 자녀들 또한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권 안에서 결혼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자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과 좀 시각이 다르죠? 방송에서도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그런 걸 깨는 게 페미니즘이라서 모두의 페미니즘이라는 방송 주제였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남자가 꼭 여자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되고 그런 거를 깨자는 말씀이시니까 근데 그건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남의 일은 누구나 다 그래 뭐 남자가 돈 적게 벌어도 그냥 결혼하면 되지 하는데 정작 내 일이 왔을 때 그럴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 시대는 어찌든 간에 다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작은 올케가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먼저 우리 올케 이야기를 했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우리 올케한테 너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그랬니? 너희 가정 형편이 그래서 너희 부모도 너 고등학교 대학교 못 보내준 너희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네가 뜻만 있으면 방송 고등학교도 있고 방통대도 있어. 그건 네 의지에 달렸어. 그런데 고등학교 갈 때는 어쨌든 그래 등록금이 마련이 돼야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 때는 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비고사, 연합고사만 봐서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막 우리 식구들이 막 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중학교 나왔어? 막 이러고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걔라고 중학교 나오고 싶겠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싶지. 어떻게 걔네 형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난 거 감사해. 저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올케는 중학교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다들 주변에서 놀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 올케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싶죠. 가정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 어떡해. 그거는 우리 올케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태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체리 선생님 맞나요? 네. 간단하게. 이 책도 그렇고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들으면서 계속 아빠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아빠가 굉장히 엄청 가부장적이셨는데 뭐랄까 좀 한 최근 5년 사이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몰라도 드러나는 어떤 그런 행동, 태도들은 좀 많이 온순해지시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깔고 있는
그 생각들이 좀 되게 답답하고 저랑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아빠가 항상 자주 하시는 말이 집안이 잘못돼도 망해도 다 가장 탓이고 뭐 잘 돼도 다 가장 덕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의 역할을 되게 딱 지키시고 싶은 그런 게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 얘기 나왔듯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페미니즘의 어떤 의미나 그런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하고 그러는 바이지만 요즘에 하도 뭐 페미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되게 싫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처럼 오히려 굉장히 그런 데에 뭔가 참여하고 싶고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또 고민도 많고 어떤 풀어나가고 싶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뭐랄까 막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남자 다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왜냐면 막 말하다가 저도 이게 막 올라오고 그분들도 대화할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단 뭐 여자건 남자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그냥 적으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좀 말이 잘 안 나오고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 말을 안 하고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또 해답이 아니니까 저기 약간 그 테이 그 가수 그분이 얘기했듯이 그냥 제 나이 또래도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 뭔가 그러니까 서로를 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속으로만 앓는 게 아니라 좀 그걸 현명하게 서로 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게 그냥 내 나이대의 그런 역할이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이 뉴스에서 아까 나오는 제도적인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명 한 명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런 의식들도 계속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태시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가장 젊은 우리 윤서. 이거 손 들었죠? 윤서. 선수님입니다. 이 조명 때문에 안 보여요. 솔직히 아무도 얼굴이 안 보여요.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진짜 궁금하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우연히 페미니즘에 대해서 접해서 그때 이제 82년생 책을 읽고 좀 공부를 좀 해보게 됐는데 뭔가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남자애들한테 듣고 상처를 받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저에게 막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 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에게 막 말을 그랬어요. 저는 그 처음에 그런 말을 어릴 때 들었을 때는 막 그냥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여자의 외모나 몸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고 작년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지금도 같은 반인데 옛날에 그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친구가 하는 게 별로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약간 정말 빨간 약을 바른 것처럼 그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모든 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약간 옛날 시대에 살아왔던 남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거슬리는 게 많았어요. 막 진로 상담을 해주시는데 약간 남자애들은 군대를 가는 2년 동안 여자애들은 2년 동안 화장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되게 많이 거슬렸고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나네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 대신 좀 약간 젊고 예쁘신 선생님이 대신 들어올 때 남자애들이 약간 티내면서 와 이러면 좋고, 오늘 국어 선생님 나이가 꽤 있으신 국어 선생님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대신 오신 선생님이 좀 어리고 남자애들 사이에서 좀 예쁘다고 소문이 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이제 국어 교사가 아닌 진로 교사로 아예 바꾸시는 거고, 오늘 저희 수업이 자신의 국어 교사로서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이제 애들한테 마지막 수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남자애들이 누구로 바뀌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남자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쌤 예쁘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래 너무 화가 나셨는지 말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예쁘다고 말하는 것도 성희롱이라고, 너희들 남자애들 특히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그런데 남자애들은 그런 걸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뭔가 중3 때와는 다르게 남자애들이랑 한마디도 별로 섞고 싶지 않고, 저는 지금 고등학교를 들어오고 나서도 저희 같은 반 남자애한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것도 제 귀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체육 시간에,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어서 체육관에 있던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 주변에 있던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막 남자애들이 저를 보고 야 의자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돼지가 피아노도 치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무덤덤했어요. 약간 옛날 같으면 상처를 받았겠지만 지금 같으면 쟤네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별로 주눅들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피아노에만 앉으면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아노를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침대 밑에 바로 피아노가 있는데 볼 때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꼭 굳이 슬프거나 체념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